인벤터에서 하면 인벤터도 마찬가지로 파일을 복사 뭐지? 내보내기. 아니 내보내기 말고 복사인가 메뉴가 뭐 있지? 파일? 아니 그럼 하여튼 파일 메뉴 가보면 네. 파일을 이름을 바꾸거나 해서 다시 뭐라 그래? 같은 거 이름 바꾸는 건 다른 뭐지? 이름. 다른 이름을 저장하기 네. 이런 걸 찾아서 그 메뉴에서 가보면 거기가 파일의 형식이 있어요. 네. 형식이 보통 그 인벤터에 쓰는 파일이 뭐 RP 뭐 이런 것도 있지만 STL도 있고 PDF도 있고 뭐 많아. 네. 그 중에서 STL을 찾아요. STL로 내보내면 돼요. 그래서 그 내보낸 것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죠? 여기 이제 가져온 거 여기 있어요. 이거 가져왔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설계를 다 끝내고 나서는 가져올 거고, 뭐 중간중간에 뭐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아마 두세 번은 최소한 구동을 설계를 해봐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제 3D 프린터를 사용할 것은 요거예요. 요 장비 쓸 거예요. 요 장비하고 두 대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 컴퓨터에 두 개를 다 물려놨는데, 이제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두 개 해놓으면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하나는 다른 곳에 옮겨 놓을게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프로그램 요거예요. 3D 웍스라고 되어 있어요. 신도리크 거고, 얘는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해보면 잘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3D 웍스를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것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프린터를 하기 위한. 그래서 여기 있는 STL,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STL 파일을 여기다 불러오면 돼요. 자, 끌어다 갖다 넣어도 되고요. 그죠? 뭐 대부분 똑같아요. 파일 메뉴를 이용해서 여기 모델 불러오기에서 불러도 되고, 여기 편하게는 그냥 끌어 놓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 보면 단위가 인치 단위하고 얘가 설계 자체가 밀리 단위, 아니 인치 단위였나 봐요. 그래서 자동으로 밀리 단위로 변화할 거냐, 이거는 여러분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아니요 하게 되면 이게 잘못했네. 지워버릴게요. 요거는 그냥 변화해서 이렇게 할게요. 인치 단위로 오다 보니까 엄청 크게 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띵크캐드나 뭐 보통 이제 캐드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마우스 움직이는 건 똑같아요. 왼쪽 거는 선택하게 쓰고요. 마우스 가운데 버튼은 주로 이제 얘는 확대네요, 그죠? 확대 축소고, 오른쪽 버튼이 회전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펜 기능이라고 하죠. 이동할 때 시프트 키와 오른쪽 버튼 이렇게. 이거는 뭐 크게 뭐 의미는 없으니까 그냥 연습 몇 번 해보시면 알 거고요. 가운데 버튼 앞으로 당겼다 밀었다 축소 확대 되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고요. 자, 먼저 이제 요 형상이에요. 형상. 지금 보면 요 자동차는 옆으로 누워져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여기 있는 세 개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거 요거는 이동이에요. 근데 이동인데 숫자를 입력을 해서 이동을 시켜요. 현재 위치에서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별로 의미 없어요. 얘는 사용 안 합니다. 자, 여기 있는 명령어들은 다 얘를 선택을 해야 동작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하는 거는 내가 위치를 이렇게 이동시키면 돼요. 그냥. 네. 의미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있는 요거는 확대 축소입니다. 지금 여기에 비율 고정을 체크를 해놨어요. 비율 고정을 체크를 하면 뭐냐면 셋 중에 X, Y, Z 중에서 하나만 바꿔도 같은 비율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X 비율, 나는 Y 비율. Y 비율은 지금 25.4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25로 바꾸겠다. 그럼 자동으로 쭉 요 수치만큼 지가 알아서 같이 바뀝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대부분 비율 고정으로 해줘야 되고요. 뭐 나는 뭐 그 관계 없다 할 때는 뭐 요거 끄고 바꿔도 돼요. 여기서 잠시 되겠죠? 그러면은 그 파일 끌고 올 때 네. 그 저희가 치수 다 재가지고 끌고 오잖아요. 네, 그대로 와요. 그대로. 예, 얘는 지금 이제 얘는 설계를 인치를 했다 보니까 오면서 바뀌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와요.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보면 얘는 1대1로 왔네. 그래서 X축은 76이고 이 방향, 그리고 Y축은 100, Z축은 23이잖아요. 이렇게 온다. 이렇게 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축소 확대할 때는 이렇게 X, Y, Z 방향으로 같은 비율을 해주는 게 좋아요. 좀 그러면 이렇게 보통 이제 비율로 따지면은 100%, 원래 사이즈가 1이고 1보다 커지면 확대, 1보다 작아지면 축소죠. 네,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얘가 제가 얘를 설명을 하기 좋은데 자 다시 자 지금 보면 이제 얘가 들어 누웠어요. 자빠졌어요, 그죠? 예, 얘 세워야겠죠? 여기 있습니다. 요거 회전 이렇게 빨간색 방향, 초록색 방향, 파란색 방향. 요 파란색은 위에서 봤을 때 Z 중에서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값을 여기다 회전시키고자 하는 그 각도만큼 플러스 시계 방향, 마이너스 반시계 방향 값을 입력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90도 개념으로 움직여요. 그죠? 그래서 Z 쪽만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 플러스 90도, 네.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서 얘를 앞으로 높여야 되니까 빨간색 기준 따라가야겠죠? 빨간색에 플러스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죠? 이렇게. 초록색, 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다 항상 선택을 했을 때 이 명령이 된다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끄면 되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Y축 지금 X축에 대해서 제가 3도를 돌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거 보면 살짝 떠 있죠. 여기가 떴어요. 여기 붙어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여기에 배드 붙이기 했어요. 배드 붙이기. 그러면 내가 이제 회전을 시키다 보면 뜬다고. 그럴 때는 배드 붙이기를 해주면 얘가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수평은 돼요. 근데 일부러 그럴 때도 있는데 뭐 좀 드문 일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용 방법은 이 세 개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모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뭐 해보면 되겠는데 이게 간편 모드가 고급 모드가 있는데 간편 모드는 지금처럼 하기가 세팅을 하기가 쉬워요. 고급 모드는 세팅하기가 좀 어려워요. 뭐냐면 이제 여기는 노즐의 뭐 어떤 값, 뭐 여러 가지 값들을 막 내가 다 줘야 돼요.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간편 모드만 하시고요. 혹시 고급 모드로 가 있으면 이런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여기 모드 가서 간편 모드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뭐 아마 뭐 고급 모드 밖에 있는 경우 드물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프린터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컴퓨터에 두 대가 물려 있어서 내가 프린터가 어떤 건지를 내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프린터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프린터. 내 프린터 관리. 그러면 지금 현재 두 개 물려 있어요. 위에 거고 아래 거. 그래서 X라는 이름 줬고 Y라는 이름 줬는데 나중에는 이제 두 개를 떨어뜨려 놓으면 의미는 없어요. 지금은 이제 두 개 붙어 있으니까 아마 얘가 저쪽 걸 거고 여기 위에 것이 이 앞에 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꺼져 있는 상태에서 우웅 서로 이제 정보를 교환했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교환했냐? 요 정보를 교환했어요. 요 정보가 어떤 정보냐? 카트리지가 지금 현재 하나 꽂아 있고 하나 빠져 있어요. 요걸 이제 우리가 카트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까만색 PLA, 여기는 No Information. 여기는 지금 현재 1번 카트리지는 까만색에 요만큼에 들어있는 거고 2번은 비어 있습니다 라고 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고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프린터를 이제 먼저 세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 이것을 사용할 방법에 대해서 세팅을 합니다. 여기에 세팅, 설정. 프린터에 대한 설정이에요. 간편 모드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간단해요. 말 그대로. 근데 고급 모드가 되면 쫙 복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속도가 있는데 속도는 제가 해보니까 별로 크게 그 간편 모드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고속 출력이나 뭐 하나. 근데 그래서 그냥 있는 디폴트로 하면 되고요. 자, 카트리지. 아까 얘기했던 카트리지가 요거예요. 카트리지가 왼쪽에 있는 거 여기서 이게 1번, 2번이에요. 써있죠? 1번, 2번. 카트리지가 잉크인가요? 아니요. 이 케이스. 이 케이스를 카트리지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재료가 PLA, ABS, 플렉시블, VAA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장치는 우리가 사용하는 건 PLA라고 하는 재료만 씁니다.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자, 그래서 1번, 2번 재료가 뭔지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의미는 없고요. 자, 배드 고정. 지금 제가 여기 뭐 뺄게요. 뺐다고 치고. 요게 이제 배드예요. 자, 이제 요 같이 설명해야겠다. 자, 요게 배드고요. 요 배드 위에다가 어떤 형상을 만드는데 요 형상 만드는 위에다가 바로 형상을 쌓아 올라가진 않아요. 지금처럼 이거 보면
여기 아래쪽에 보이나요? 이게 약간 한 1mm 정도. 요 부분이 이제 베드라고 그래요. 베드에 고정한 부분. 요거는 뭐냐면 경우에 따라서 형상을 처음부터 만들어 가다 보면 훼손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훼손되는 부분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한번 깔아주는 거예요. 집 건물을 질 때 밑에다 한번 베이스 깔아주는 것처럼. 그래서 요것을 카트리지 1번에 할 거냐, 카트리지 1번 걸로 할 거냐, 2번 걸로 할 거냐, 얘로 할 거냐, 얘로 할 거냐. 경우에 따라서 같은 색깔을 넣을 수도 있고 다른 색깔을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1번을 할 수도 있고 2번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여러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처럼 분홍색으로 같은 색깔로 이제 해줄 수도 있고 밑에 까만색, 뭐 하얀색 이럴 수도 있어요. 어차피 제거할 거예요, 버릴 거. 그리고 이제 서포트예요. 이 서포트는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그렇죠? 자, 형상을 봤을 때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위에 바닥 여기 보이죠? 형상을 봤을 때 형상이 그대로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모양이 그대로 올라가는 경우. 지금 봤을 때, 그죠? 그대로죠? 네. 그대로 그냥 이게 탑을 쌓아 올라가도 그대로 올라가는. 이때는 서포트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 서포트가 필요할 경우가 많아요. 아까 다 잡았었나? 네. 자, 지금 이제 이게 우산 모양인데요. 우산 모양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둥그스름해요. 서포트는 이거예요. 내가 외팔에다가 얘는 이 필라미트라고 하는 재료는 뜨거운 온도를 가해서 녹여서 다시 굳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팔로 뻗어 있는데 얘를 형상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액체로 만들면 이 끝에 가서는 녹아내리겠죠, 이렇게. 그죠? 그죠? 이해가 안 돼? 액체를, 필라멘트를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녹여서 쌓아 올라간다고, 이렇게. 근데 여기도 막 쌓아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액체가 막 흐르죠? 여기처럼. 막 흘렀죠, 이렇게. 응? 흐른다고. 그래서 이를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포트를 둬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기둥 세우는 거예요. 이걸 서포트라고 그래요, 서포트. 그래서 여기도 서포트 세웠죠. 보이나요? 이거. 네, 여기. 그렇죠. 이렇게. 서포트 세워요. 이런 게 있으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포트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할 거면 어떻게 할 거냐, 베드에 닿는 곳만 할 거냐, 모든 곳에 할 거냐. 베드에 닿는 곳이라고 하면은 이 베드. 지금 여기 보면 자동차에서 이 베드죠? 베드에 닿는 곳만 했죠, 이게. 그죠? 요 베드 위에 여기 뭐랄까 다리처럼 보이는 거 있죠? 요거는 이제 베드에 닿는 곳만 한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말고 지금 얘예요, 사실은. 여기에 베드 위에 그 다음에 요 형상이 있잖아. 그 다음에 요 위에는 지금 베드가 닿질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런 모양이에요. 동그란 모양. 이런 모양일 때 베드가 닿는 부분은 여기고 여기는 베드가 안 닿아요, 위에. 그죠? 이 부분은 또 안 해. 예를 들어서 안 하면 여기도 흘러내리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럴 때는 모든 것으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저희가 다 띄어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런 형태예요. 지금 여기는 사실은 베드가 닿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는 서포트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흘러내렸죠, 막. 이게. 자, 그래서 이제 해주고, 여기는 이제 서포트의 구조. 서포트의 구조가 뭐냐면, 이거 잘라볼까요? 얘 말고, 여기 별로 설명될 게 별로 없어. 얘는 뭘로 했지? 격자로 했나? 이게 이제 서포트 된 거예요. 요거는 격자로 한 거네. 그죠? 자, 여기 보면 격자 모양 선형 구조 지그재그 했어요. 요거는 격자. 그죠? 뭐죠? 요게 이제 모양을 위에서 봤을 때 서포트의 모양을 이렇게 격자로 만들 거냐? 선형을 얘가 선형이에요. 선형을 했을 때 이렇게 단면을 봤을 때 선형 모양. 지그재그는 말 그대로 지그재그. Z자. 그죠? 이렇게. 그런 모양이 이제 지그재그예요. 그래서 구조는 뭘로 해도 뭐 그런데 어쨌든 복잡한 형상 같은 경우에는 격자로 해주는 게 좋아요. 이거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그런 거는 격자로 해도 좋고, 일반적인 형상은 선형이나 지그재그나 별로 크게 의미는 없어요. 얘 같은 경우도 크게 그냥 선형이나 지그재그로 해도 잘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카트리지 1번 할 거냐, 2번 할 거냐. 요것도 서포트를 같은 색깔로 조금 전에처럼 어디였지? 조금 전에처럼
여기 하얀색은 원래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형상이고 이게 서포트예요. 그죠? 네. 서포트를 같은 색깔로 해줄 수도 있고 다른 색깔도 할 수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같은 색깔로 해주면 나중에 띄고 났을 때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띄었는데 여기 찍어야 좀 남았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색깔이면 지금처럼 구분이 되는데 같은 색깔이면 구분이 안 될 수 있죠. 그럼 형상이 그냥 대충 봤을 때 깔끔해 보이잖아. 근데 다른 색깔이면 지저분해 보이죠. 예, 장단점이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이 깔끔하게 떼어내면 되기 때문에 크게 뭐 의미 없다고 할 수도 있고요. 색깔은 어떻게 바꾸나요? 색깔은 좀 이따 하면 됩니다. 여기서 바꾸진 않아요. 얘는 의미 없어요. 여기서는. 이 색깔은 보는 것 뿐이에요. 여기서 정보만 얻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상이 이제 왔으니까 이 형상, 이제 아까처럼 축소 확대, 뭐 방향 전환 다 하고 한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출력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내보내면 출력이에요. 자, 여기서 먼저 이제 이것이 어떤 형태가 될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요게 이제 메뉴 3개입니다. 첫 번째 메뉴는 그냥 지금 현재 보이는 상태고요. 두 번째는 누르면 이렇게 돼요. 앞으로 어떻게 형상이 나올까? 라고 예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는 요걸로 쭉 쌓아 올라가요. 이렇게. 아, 지금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구나. 오케이. 이렇게 되겠구나. 근데 안 봐요. 보면 뭐해? 그래서 안 보고 한번 그냥 재미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세 번째 레이어 뷰라는데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얘를 셀 단위로 한 줄씩 출력을 합니다. 아까처럼 필라미트를 녹여서 그것을 한 줄씩 막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사용하는 프린터 용지를 계속 한 장 한 장 쌓는 데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한 장씩 한 장씩 쌓아 올라가는데 요거는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고 그것을 한 번에 나타내줍니다. 자, 지금 뭘 봐야 되냐면 여기 내용을 보세요. 슬라이싱 보셨나요? 슬라이싱 보여요? 네. 이게 뭐냐면 한 층씩 자르는 거예요. 한 층씩 자르면서 그 출력을 한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슬라이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슬라이싱 한 것을 데이터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100 몇 개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내는 거고, 그래서 그런 개념만 아시면 되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뭐, 내용 뭐 보고서 뭐, 얘가 뭐 잘 나오니 안 나오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얘가 뭐 서포트가 뭐 되긴 했는데,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지가. 여러분도 집에서 출력하는 프린터 뭐, 야, 빨간색 잉크가 잘 나올까 안 나올까, 뭐, 그거 고민하지 않잖아. 어? 지가 알아서 하지.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아야 될 건 요거예요. 자, 얘를 출력하는데 걸리는 시간, 3시간 57분. 요거 만드는데 3시간 57분 걸립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카트리지 1번으로 작업한다. 얼만큼? 13m 정도가 필요하고 39g 정도가 필요하네요. 미터 단위, 그램 단위. 요걸 보면 되는데 저도 요거 보고서 얼만큼인지 저도 감이 안 와요. 그냥 합니다. 그냥 하다가 중단되면 뭐 재료 없으면 교체하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카트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카트리지에 처음에 구입을 해서 한 통을 사면 요 정도를 한 5번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여기 얼마냐? 33,000원, 35,000원, 바지 쓰면 한 6, 7만 원까지 할 수 있어요. 온라인에 구입해서 한 통씩 가져오세요. 네? 알았죠? 예. 가져온다 그랬어? 대답 잘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3시간 57분 걸리구나. 여러분들이 이걸 제가 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를 오늘 아침에 9시에 재빠르게 왔단 말이야 학교에. 그죠? 수업 들어가야지. 걸어놓고 가요. 그죠? 3시간 57분인가? 1시쯤이면 끝나네? 9시 수업 다니까. 그죠? 그러면 점심 먹고 딱 오면 딱 되겠다. 예상되는 시간에 와서 꺼내가면 되겠죠. 12시간 걸리네? 야, 12시간 걸리면 9시에 출력을 했으니까, 밤 9시 돼야 되는데, 9시가 있어야 되나? 판단할 거 아니야, 본인이. 그죠? 봤더니, 8시간이야. 그러면 아침 수업 듣고 집에 가기 전에, 나중에 5시간, 6시쯤 오면 되겠다. 네. 여러분이 안 빼가면 어떻게 해요? 다른 학생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되면, 가능하면 빨리빨리 빼줘야 다음 학생도 할 수 있겠죠? 만약 다 돼 있으면은 전에 했던 이런 건 빼면 안 되니까. 빼도 되긴 하는데요. 잘못되면 어떡할 거야? 내가 잘못한 건 아니거든? 근데 형상 이렇게 나와 있어. 응? 네가 만졌어.
여기 좋아. 야, 씨, 여기 내일 모레 우리 발표해야 되는데 바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겠죠. 여기 만약에 이제 조원 누구라고 써 있으면 연락해서 니네 거 형상이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줄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조심스럽지. 예, 저한테 조치를 하거나 만약에 이제 시간이 여유 있을 때는 뭐 어떻게 니네 꺼내 간 다음에 가자 할게라고 하면 되지만 급할 때는 뭐 빼야지 뭐. 그죠? 제가 전달해 줘야지 뭐. 그래서 그럴 때가 있을까봐 제가 본인들 거는 가급적이 빼지 말라는 이유고 나중에 뭐 바쁠 때는 다 뺄 거야. 내가 다 빼놔. 저녁에도 돌아가나요? 네. 몇 시간 필요하세요? 24시간. 그죠? 그러면 오늘 9시에 걸어놨으면 내일 아침 9시까지 가야 되잖아. 네. 네. 그러니까 돌아가죠. 전기가 나가지 않는 한. 네. 저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저도 필요할 경우는 18시간도 돌아가고요. 48시간 돌아가는 적도 있어요. 이틀. 50몇 시간도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출력을 해야죠. 출력 버튼 요거예요. 프린트. 출력, 프린트. 클릭. 그러면 얘가 준비가 됐는지 커뮤니케이션 하죠. 얘들끼리 이상 없으면 여기 출력 버튼 누르면 돼요. 딱. 지금 안 눌러요. 누르면 날아갑니다. 하고 보냈다 확인 메시지 떠요. 그러면 확인 메시지 떴으면 그냥 확인하고 그냥 이 부분이 이제 없어도 돼요. 별개 따로 컴퓨터도 꺼도 되고 얘는 없어도 되죠. 얘는 전원 다 빼도 돼. 연결 케이블 다 빼도 돼. 그러면 여기에 메모리에 다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프린터도 그렇잖아. 데이터 다 보내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해도 안 멈추잖아. 네, 그것처럼 내가 별도로 취소하지 않는 한 그냥 돌아가. 그러면 냅두면 알아서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있구나. 자 하나 더 이제 마지막 하나. 기본적으로는 형상으로 출력할 때는 여기 보면 좀 전에 세팅을 할 때 뭐 배드하고 서포트는 1번 해놨는데 형상은 기본적으로 1번이 해요. 이거 아까 하얀색 하얀색 얘는 1번이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1번이 뭐 색이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뭐 고장 났거나 뭐 그래서 2번 해야 될 경우 그럴 때는 여기 버튼이 있어요. 요 버튼을 먹으면 메시라고 해서 오브젝트라고 그러는데 이 오브젝트를 몇 번으로 할 거냐. 이거는 2번. 색깔이 바뀌었죠? 지금 사실은 이 색깔로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색이래. 자, 2번이 본품. 그죠? 원래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것이 2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서포트는 그냥 1번을 하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똑같이 2번을 할 거면 얘도 서포트 바꿔줘야겠죠? 이것도 2번 또 바꿔주면 되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1번에 2번이 고장 났을 경우에는 이렇게 조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한 것은 다 설명을 했고요. 이제는 이쪽 장비.